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하고 나왔네요. 자, 여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뭐냐면요. 접도 의무라 그래요. 접, 도, 의, 무 됐죠? 여러분 대지는 도로에 접할 의무를 부담해요.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2m. 그래서 이걸 접이 그래요. 여러분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돼요? 2m. 그래서 접이 하는 거 봐주십시오. 접하는 게 몇 메타 이상이요? 2m. 그럼 보시면 자, 이게 제 대지입니다. 이게 제 대지면 요 대지가 여기 전면 도로, 우리가 통상 도로는 몇 메타 이상이 되겠죠? 4m. 요 4m 이상의 도로에, 앞에 도로가 4m 이상이죠? 앞이든 뒤든 옆이든 상관이 없어요. 요 접하는 게, 닿는 게, 접점이 몇 메타 이상은 된다? 2m. 도로는 몇 메타 이상의 도로야 되고 4m. 몇 메타 이상 접하면 된다? 2m. 접하는 게 몇 메타요? 2m. 요 도로에 닿는 요면. 여기 얼마 이상이요? 2m. 왜 2m인지 아세요? 마당에 차가 들어가야 돼요. 마당에 뭐가 들어가요? 차가. 자, 다음 주까지 숙제. 집에서 자기 차 폭을 줄자로 재우시기 바랍니다. 차 폭을. 네, 1.8m 정도 나옵니다. 2m 접했으면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접이가 된 거예요. 몇 m에서 접하세요? 2m. 다음 주까지 줄자로 재와요. 대답 안 하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꼭 줄자로 재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 우리 학생은 좀 잘 읽기 힘들한 게 이런 거죠. 그러하지.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m 접해도 된다. 안 접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어요.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더라. 주변에 역광장이 있대요. 공원이 있대요. 유원지가 있어요.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가 있어서 여기로 출입하면 가능할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또 농지법에 뭐가 있어요? 농막. 농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두막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원두막.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농막에 대해서 특별 단속하겠다고. 이제 농막을 원두막인데, 그러니까 농막의 정확한 개념은 농사를 지으면서요, 농기계 보관 창고로 쓰면서 여름에 낮에 대학교에서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잠깐 낮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농막 그래요.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요.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특별 단속한다는 것은 농지에 세컨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별장. 세컨하우스가 별장이죠. 두 번째 집이니까. 뭘 만들어요? 별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니까. 가건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니까 그걸 단속하겠다 이거예요. 농막은. 농막 설치가 불법은 아니에요. 매우 합법적인 겁니다. 졸업시험을 갖다 놓는 것은. 가건물 형태로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잘못 이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이거 합격생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농막 만드는 거. 그것도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그린벨트 안에 농막 만드는 거. 그린벨트 안에 허용되거든요. 그 과정과 절차들. 제가 영업하려고 했던 거 우리 학생한테 좀 다 가르치는데 영업하라고. 이거 떼돈 될 거예요, 이것도. 농막. 그냥 맹지도 괜찮다는 거죠, 농막은. 내 밭에다 올리면 되니까. 또 농막을 논에다 올려라. 밑에는 물 있고. 됐죠? 네. 원칙적으로는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하는데 2m. 자, 출입에 지장이 없더라.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더라. 농막이 있더라.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예외.
내 건물이 건축물이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의 건물이 얼마 이상이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전면도로 몇 m 이상의 도로예요? 6m. 예. 4m 이상 접하랍니다. 접. 내 건물이 얼마 이상이면 2000. 전면도로 몇 m 이상의 도로에 6m. 몇 m 접하세요? 4m. 읽어봐요. 2, 6, 4. 뭐라고요? 이게 이름이요. 264 이름이에요. 윤동주 말고 누구? 264. 청포도. 264. 이게 264 필명인 거 아시죠? 264. 이렇게 쓴 거예요, 이름이. 수임번호, 제수번호 264번. 그래서 264 된 거예요. 근데 264는 이제 암기 다 했어. 2006m, 4m 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접하는 게 몇 m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시다. 264에게 청포도 말고 마늘 4접. 4접. 선물을 마늘 4접 했어요. 그때 2000이잖아요. 이게 공장일 때는요.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이요? 3000. 공장은 따로 이거 364. 공장은 뭐라고요? 364.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접하는 거예요? 4m. 그리고 공장은 3000이죠. 나머지 건물은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장은 364. 나머지는 264에게 마늘 몇 접? 4접. 이렇게. 자,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죠? 산동네 계단길. 뭐라고요? 산동네 계단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폐지,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로 위치를 뭐 한다고요? 폐지, 변경. 이럴 때는 이해관계에 뭘 받아야 돼요? 동의. 필수적으로. 반드시. 꼭. 이해관계에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도로 위치를, 이거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도로에 지정이 급한가요? 폐지가 급한가요? 지정이 급한가요? 폐지, 변경이 급한가요? 급한 게 뭐예요? 폐지, 변경이요? 지정이요? 지정. 만드는 게 급하죠. 왜 바뀌어, 사람이. 한번 생각하는 게 가는 거지. 지정하는 게 급한 거죠. 폐지, 변경은 만들어 놓은 거 변경하니까 급할 것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뭘 받아요? 동의. 동의 받을 때 폐지, 변경은 반드시 꼭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급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지정은, 자,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줘야겠죠. 원칙.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나, 급하니까 예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뭘 거쳐 지정해요?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어요.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럴 때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어떠더라? 곤란. 동의받기가 뭐라고요? 곤란합니다. 이럴 때는 동의 없이 심의가 있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실상 곤란해요. 사실상 곤란하면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어떨 때요? 사실상 곤란하면. 그러면 여기 폐지 변경이죠. 급할 일 없죠. 필수적 반드시 이해관계 동의
단어 됐나요? 3번은요. 자, 키워드가 접이에요. 원칙 몇 미터 이상? 접, 2. 접, 2. 몇 미터 이상 접하세요? 2m. 몇 미터요? 2m. 자,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못 넣었어요. 원칙은 2, 6, 4에게 마늘 4접이죠. 근데 공장일 때는요, 3, 6, 4. 이렇게.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럼 잠깐만요. 이것 좀 하나 설명할게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에 뭘 받아야 되지만, 동의, 예외,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어떨 때? 사회상 통로를 쓰고 있나요? 해외 거주하는 등은 동의받기 곤란한가요? 예, 이럴 때. 자, 이 사회상 통로가 뭐냐면, 일명, 개구멍. 뭐라고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통로를 쓰고 다니죠? 그럼 보통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하죠? 땅 주인이? 많이 가죠. 펜스 쳐버리죠?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거의 펜스로 막아버린데, 여기 이제 사회성 통로가 시골에, 아이고, 시골에, 특히 그 임야 같은 데 있죠. 임도가 설치돼. 임야나 농지 이런데, 시골에 이제 묵답, 땅 묵히고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녀. 우리 땅으로. 계속 다녀요. 그럼 이제 사회상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인정해버려요. 또 도로더라고. 그럼 이게 싹 포장이 돼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적으로 이럴 때 이제 시골집 가잖아요. 상속재산 같은 거 있으면은요, 꼭 한 바퀴 둘러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니는, 뭐 경운기 다니는 자국이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뚝 박아버려야 돼요. 말뚝 박고 개인 소유 출입금지. 철조망 딱 쳐놓고. 그 여기다가 웅덩이를 파. 에? 물을 가득 채워. 그걸 살포시 뿌려놔. 푹 빠져버리라고. 그래야 다시는 안 들어가. 아셨죠? 이거 가만두면 시멘트 발라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막으면 교통방해죄가 돼요. 교통방해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 통로가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꼭 가서 한 번씩 시골에 있는 재산들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자, 개인 소유 땅입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하고, 자,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철조망 쳐놓고 해야 돼요. 그냥 꼭 철조망 받고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웅덩이 하나 파놓으라고. 쓴맛을 확실히 보라고. 사실상 통로란 하나 됐나요? 예, 그럴 때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뭘 거쳐서? 심의 거쳐. 네, 여기까지. 자, 도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건축선 들어갈게요. 뭐라고요?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에요. 뭐라고요? 그 단어 그대로예요.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걸 말한다? 건축선. 이 대지와 이 도로의 경계선. 이게 뭐예요? 건축선. 이쪽은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건축할 때 요 경계선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후퇴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가 덜 짓겠다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때 도로는 통상도로 몇 메타가 돼야 돼요? 몇 메타 이상이요? 4m. 자, 만약에 가려버려야지. 이 도로가 만약에 2m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몇 메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그럼 내 대지는 전면도로는 몇 메타? 4m 이상.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고 2m. 그래야 되죠. 그럼 여기 좀 몇 메타밖에 안 돼요? 2m. 몇 메타를 확보해야 돼요? 2m를 확보해서 4m짜리 도로를 만든 다음에 허가 신청하는 거죠? 나 혼자 2m? 이쪽도 땅 있나요? 그럼 얘도 책임져야 되는지. 이쪽으로 몇 메타? 이쪽으로 몇 메타? 해서 몇 메타? 그렇죠. 그럼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4m 돼야 되니까. 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건축할 수? 요만큼 땅은요? 도로로 기부? 채나. 도로로 뭐라고요?
기부 체납.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거 증여.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요? 증여. 우리가 국가에다 주면 이것들이 기부라 그러네요. 기부 체납. 뭐라고요? 기부 체납.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기부 체납이라 그래요. 이건 내놔야 되는 거죠. 이 말도 이해됐죠? 항상 내 땅에 건축하려고 할 때는 양쪽 대지면 둘이 공평하게 손해보면 돼요. 그럼 나는 1m 후퇴하는 건축선을 그려서 설계도면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1m 후퇴해서 나중에 건축을 할 때 1m 확보하고 나머지 땅에다 건축하는 거예요. 단어됐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뭐란다? 건축선. 근데 자, 그럼 요 그림에서 건축선 찾아볼까요? 요 점선이 건축선이에요? 요 점선이 뭐라고요? 이게 건축선. 그러면 건물이나 담장은 요 담장은 요 수직면을 넘어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건축물이나 담장은 요 수직면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디는 여기 어디죠? 땅 아래인가요?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서도 된다. 기초공사 때문에. 그냥 넘어요? 허가받고 넘어요?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냥. 허가받고 그냥. 써놔 빨리. 건물과 담장은 건축 수면을 넘어서면 안 되죠? 다만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하지. 넘어도 된다. 어떻게? 그냥 써놔 빨리. 허가 OX X. 문제가 허가받아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까지 처리됐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요거 건축물이나 담장은 요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어디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도로죠. 여기 대지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뭐가 된가요? 도로. 대지와 이 도로에 이것의 경계선이 건설되니까 이게 대지고 이게 도로죠? 여기까지 말 이해됐나요? 도로 면허부터 얼마 이하에 있는 4.5m 이하에 있는 얼마 이하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4.5m요. 그 이하에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이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요 수직면을 넘어서면 차가 다 받아버린 거죠. 혹시 4.5라는 숫자 보셨나요? 4.5. 그럼 4.5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죠? 네? 육교에 원판 붙었잖아요. 하얀색. 4.5 써갖고 트럭 X 돼 있잖아요. 이게 4.5가 뭐냐면 육교나 지하차도나 고가다리 화물 차량 적재함의 높이에요. 화물 차량 뭐라고요? 그러니까 4.5m를 기준해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수직면을 넘어서 나와 있으면 여기로 차가 달리죠. 차가 다 받아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돌출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4.5m를 초과하면 돌출돼도 되는 거죠, 이렇게. 4.5m 초과하면. 4.5m 초과하면 돌출돼도 된다. 4.5m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구는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 말뜻 이해됐죠? 그럼 다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허가받고 그냥. 뭐라고요? 그냥. 도로면부터 얼마 이하에 있는 4.5m 이하에 있는 자 도로면이죠. 화물차량 적재함의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무엇을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더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4.5m를 초과하면 넘어서도 된다. 4.5m를 초과하면 넘어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문제. 담장의 지표 아랫부분은 건설의 수익면을 넘어서도 그냥 허가 받고 허가 없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 넘어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허가 없이까지 기억해 두시고. 단어 처리됐어요? 네. 뭐 때문에 넘어서 되는 거죠? 기초공사. 건물이 있으면 여기 기초공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넘어서야죠. 땅 아랫부분. 됐어요? 예. 자, 이제 면적 공부할게요. 면적, 대지 면적. 무슨 면적이요? 대지 면적. 조금만 지금부터 좀 집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라는 단어일 거예요.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수업하기 편할 테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연면적, 바닥면적 학계 있었죠? 이제 그거 구별하는 연습 할 거예요, 이제. 자, 제일 먼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입니다. 뭐 여기서는 대지 면적이 어디예요? 네. 초록색, 알았어, 초록색. 녹색 하려고 그러는데 초록색이라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방금. 네. 녹색이 대지 면적이죠? 내 땅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지 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면적이요?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뭘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 대지에 수평, 투영, 면적. 읽어서 대지, 면적. 그럼 수평, 투영이 뭔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 상태는 그냥 이게 대지 면적이죠? 여기 회색은 뭐죠? 회색은 건축 면적.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회색은 뭐라고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요, 각 층별로 딴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그래서 각 층이란 단어가 나올 때 바닥 면적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 회색이 건축 면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수평, 투영. 수평, 투영은 뭐냐면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경사면에 있어요. 임야. 보이는 이게 대지 면적이다 아니다? 아니란 거예요. 임야는 보이는 이게 대지 면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방금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뭘로 한다고요? 수평, 투영 면적. 건축 가능 면적이라고 했죠? 경사면에 건축돼야 안 돼요? 건물 미끄럼되죠? 그럼 여기다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를 어떻게 하냐고? 깎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봐. 절토. 뭐라고요? 절토. 깎는 것을 절토라 그래, 이제. 이렇게 깎아요. 직각으로. 이게 수평 투영이에요. 직각으로. 수평 투영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바닥에 나타났어요. 요 노란색 빗금친 거. 여기다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으면 요렇게 깎아서 여기다 건물 일자로 올리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 요 경사면이 대지 면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야는 눈에 보이는 만큼 있다, 더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면적이 더 있는 게 임야입니다. 요 말 뜻 됐나요? 대지 면적 됐어요? 네. 자, 대지 면적은 임야 같은 거 생각하면 이제 수평 투영이란 말은 이해될 거고. 자,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뭘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구별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과 뭐라고요? 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각 층별로 따지면 바닥 면적이고 전체로 따지면 건축 면적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건물의 외벽. 외벽이 없잖아요. 그럼 뭐? 외곽, 기둥에. 자, 외벽 또는 외곽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 올해 주택관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 가로넣기 쓰라고 나왔어요. 주택관에서는 주관식이 있거든요. 가로넣기 쓰는 게 있는데
건축물의 외벽에 또는 외벽 기둥에, 외벽이 없으면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무엇이라 부른다? 건축 면적. 그러니까 수평 투영이 그림자인 거 아시겠죠? 여기 그림자. 요 부분의 그림자, 요 부분의 그림자, 요 부분의 그림자, 안쪽 그림자 모여서 요 회색이 뭐가 된 거예요? 건축 면적. 이게 대지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건폐율. 건폐율. 내 땅을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 건폐율 기억나요? 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자, 건축 면적은 자, 건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네, 바닥 면적 갈게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에 잠깐 볼래요? 자, 벽이나 빨리 읽어요. 벽이나 기둥에 중심선에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똑같지 않나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기본 원리는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근데 포인트가 여기죠. 각 층별로 따지면 뭐가 되는가요? 바닥. 자, 이거요. 각층 바닥. 빨리 각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다 합하면 연면적. 자, 다시 설명합시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구별하는 건데요. 먼저 자, 건축 면적이란 공간을 좀 빼놓을까요? 써먹어야 되니까. 건축 면적이란 단어가 있고 바닥 면적이란 단어가 있는데 둘을 구별할 때 각 층이 보이면 바닥, 각 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면적이요? 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라고. 네? 그림자 면적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평면도. 뭐라고요? 평면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 면적입니다. 질문. 둘 다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이나 둘 다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었죠? 외벽 뭐라고요?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보여요? 각층. 뭐라고요? 각층이 보이면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문제는 딱 이걸로만 푸셔야 돼요. 그런데 자,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물 몇 개요? 하나 건물의 자, 건축 면적은 몇 개요?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인가요? 이 말도 이해됐나요?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이게 둘 구별짓는 요소. 하나 건물의 건축 면적은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문제 풀 때는 각층 바닥, 각층 바닥, 중심선. 자, 2번부터 푸세요. 2번. 각층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그럼 뭐 쳐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1번 푸세요. 1번 어떻게 풀어야 돼? 각층 없어, 건축 면적. 어차피 이 두 문제는 두 단어 교차형 문제라 각층 보이면 바닥, 각층 보이면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단어 됐나요? 여러분,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정되는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으로 쓴답니다. 좋은 일 했죠? 인센티브 줍니다. 뭐라고요? 인센티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1층에 기둥만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으면 그 공간을 빼주고 더 올릴 수 있게 해준답니다. 1층에 차량 주차 예정되는 필로티인 경우, 이게 뭐 여러분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 공간만큼 더 만들 수 있다.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됐나요? 자, 이제 요건 사진 하나 찍어 놓을래요? 요 그림.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시 종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라. 자, 대지 면적입니다. 무슨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 내 땅의 면적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거기 연해석인 거 아시겠죠? 무슨 색깔이에요? 제일 연한 회색, 이게 대지 면적. 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을 따져볼게요. 무슨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은 내 꼭지점을 찾아야죠. 다 이제 찍었으니까. 내 꼭지점에 무슨 면적? 수평, 투영. 그림자죠? 이렇게 수평, 투영. 이렇게 수평, 투영. 이렇게. 요 네 점이 만난 여기. 요 노란색. 이게 뭐죠? 건축 면적. 이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면서 1층에 뭐가 되죠? 바닥 면적. 여기가 몇 층의 바닥 면적?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건축 면적과 1층의 뭐가? 바닥 면적이 동일한가요? 이런 건물을 건축 면적과 1층 바닥이 동일하면 우리는 이런 건물을 일자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이에요? 빌딩 구조 건물. 항상 문제의 전제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1층의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다? 일자형 빌딩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됐나요? 건축 면적, 그림자 면적 됐나요? 바닥 면적, 각층, 바닥, 1층, 2층, 3층, 4층, 바닥 면적 됐나요? 자, 여기 전체 공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연면적. 연면적을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연면적은 뭐라면 바닥 면적 합계라 그래요. 아니에요. 연면적은요, 하나 건축물의 각층 바닥을 합한 거예요. 건물 하나에서 뭐라고요? 건물 하나에서 바닥 면적을 다 합해놓은 게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바닥 면적 합계가 아니고 연면적은 하나 건물의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 몇 개에서 하나. 그 바닥 전체를 합한 것을 뭐라 본다?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 하나 건물의 바닥을 다 합해야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축물 내부의 모든 면적이에요.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것을 연면적. 그래서 연면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건평. 뭐라고요? 건물 전체 평수. 그럼 건평에는 지하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체 평수에 지하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들어가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 평수에는. 아니, 건물 팔 때 건평이 몇 평이야 그러니까 지하층 빼고 팔아요? 넣어서 팔지요. 포함합니다. 자, 이것과 이제 바닥 면적 합계를 구별할게요. 여러분, 여기 1층이 상가랍니다. 뭐라고요? 2층도 상가랍니다. 3층은 주택이랍니다. 4층은 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요 1층과 2층을 표현하는 방법, 1층과 2층을 이게 바닥 면적 합계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 누구의 바닥 면적 합계? 상가의 바닥 면적 합계. 항상 바닥 면적 합계는 특정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층과 2층이죠. 바닥 더하기 바닥이니까. 그럼 다른 공간이 존재할 수도, 그러니까 주택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는 전부 개념이에요? 일부 개념이에요? 연면적은? 전부, 전체 개념이었죠? 모두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제 3층과 4층을 표현해봐요? 그렇죠.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은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었던 거예요. 구별할 수 있나요? 다시 천천히 해보죠. 내 땅의 면적을 무엇이라 부르고? 대지 면적. 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건축 면적. 1층에 바닥, 2층에 바닥, 3층에 바닥, 4층에 바닥 면적 그러는 거고, 이 전체 공간을 연면적 전부 나타낼 때 지하층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 2층만 표현할 때는 바닥 더하기 바닥이니까 뭐가 돼요? 바닥 면적 합계. 무엇에? 상가에. 여기는 주택에 바닥 면적 합계. 요 단어가 원래 7, 8월 가서 심화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사진만 던져주면 인문에서도 되더라고요. 인문 과정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특히 연면적과 바닥면적 합계라는 단어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질문. 연면적 합계는 뭘까요? 연면적과 또 연면적 합계는 또 다르거든요. 연면적 합계는? 네? 연면적 합계. 연면적 더하기 연면적이지. 연면적 더하기 뭐라고요? 그럼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지. 하나 건물 전체 뭐? 연면적. 그 옆에 건물 전체 뭐? 연면적. 2개 합하니까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문장이 연면적 합계 그러면 대지에 건물이 몇 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합계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나 이런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좀 지나면 그냥 읽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머리 아픈 거. 자, 다시. 여러분, 연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면적이요? 제가 연면적은 이렇게 됐죠. 바닥면적 합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뭐? 하나 건물의 각 층 바닥을 다 합한 게 연면적이었죠. 이때 지하층 포함제. 지하층 포함. 여기까지. 근데 연면적이 2개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그냥 연면적. 뭐라고요? 그냥 연면적. 여기는 용적률 관련 연면적. 이 적자가 뭐죠? 쌓을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연면적 그러면 문제 개념이 항상 2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냥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 포함제 포함. 그냥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 전체 면적입니다. 용적률 관련 연면적은 뭐 빼야 돼? 지상의 위에 지상 공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층은 받잖아요. 자, 연면적에는 하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서 지하층 포함해요.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는 자, 뭐 빼고? 지하층. 지상에 뭐 만들었어요?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만들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인센티브 준답니다. 포함제, 또 여기 뭐 나왔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대피 공간.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인센티브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 피, 지, 주. 지주 대피하라고 갑질했으니까. 대피, 지주. 그래서 암기를 한 것도 좀 민망하다. 대피, 지주. 잘 봐봐요. 원래 연면적은 지하층까지 모두 다 계산한 건데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는 자, 일단 지하층은 팠으니까 빼고 지상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있죠? 지상에 뭐요? 주차장. 일반적으로 필로티 구조겠죠? 국가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 인센티브 주는 거고.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 공간은 좋은 일 했죠?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좋은 일 했으니까. 요 2단은 좀 구별할까요?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우리 건축법 책에요. 피난 안전구역, 니꼬르 대피 공간 돼 있어요.
피난 안전구역, 니꼬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에서 구별을 해서 써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봐요. 뭐라고요? 안.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안에다 만들면 피난 안전구역. 옥상이나 계단에 만들면 대피 그래요. 그 위치 가지고 구별해요, 법에서.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피난 안전구역은 대피 공간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구역, 밖에 있으면 대피. 지주 대피. 지주 대피는 용적률 계산 시 연면에서 제외합니다. 1번 풀어봐요. 1번과 2번을 같이 놓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연습시켜야 되니까 같이 놓은 거예요. 1번과 2번을. 1번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결화돼 지하층. 그냥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 근데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앞에 뭐가 있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하고 나왔죠? 그럼 누구 빼야 돼? 대피 지주 빼야 되나요? 여기 지하층 제인가요? 요걸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연면적이냐,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이냐, 이걸 꼭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1, 2번 붙여놓은 거예요, 문제를. 1번은 그냥 연면적, 지하층 포함. 2번은 용적률 관련 연면적, 지하층 제외. 3번 주차장 제외. 4번 피난 안전구역 제외. 5번 대피공간 제외. 대피공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안 봐도 보내줄게.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 건축법 남은 거 마무리하고 주택법까지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